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이 오늘자 분위기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4월 들어서 이제 좀 쭉쭉 올라주나 기대감이 들었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게 웬일인가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1% 넘게 낙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확 집중이 되면서 네. 삼성전자가 열의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잘 버텨줬다 싶었는데 오늘은 그렇지도 않고요. 섹터 전반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동 지역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해운주라던가 에너지주에서 일부 강세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오후장에 낙폭을 조금 줄여주는 모습도 나오네요. 남은 시간 동안 더 줄여주길 바라면서 오늘도 랭키쇼에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민 참 많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정미령님 헤어스타일 멋져요. 08님 앞머리 뭐죠? 아이돌 같네 하셨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앞머리를 좀 내리고 왔습니다. 오늘 되게 일본 아이돌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그 전까지 사실 제가 원래 앞머리 내리는 걸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는 잘 안 내렸거든요. 오랜만에 내려서 그런지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레이님 토시 하나 들리고 말해줄게 잘 들어 머리 내리니까 20대 하셨는데 실물로 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깊은 바다님 소중한 나님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그리고 알라뷰님은 비 오는 수요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이 비가 오고 있는 곳도 있나 보죠? 지금 서울에도 비가 조금씩 네. 내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요? 아까 전에 점심시간에 커피 먹으러 나갔다 왔는데 네. 살짝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다른 네. 것 같기도 하네요. 자, 킹스카이님, 비도 많이 내리고 하루 만에 봄이 간 듯하다. 모두 맞아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셨고요. 자, 그리고 조원희님, 마제스터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이 좀 계셔가지고, 네. 지금 약간 출연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08님, 새 젊은 앵커가 왔나 했어요. 안 됩니다. 제 자리 지켜야죠. 뺏길 수가 없어요. 30대의 얼굴을 유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사 좀 받아봤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와주시고 종목 네. 진단도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랭키쇼 주제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먼저 주제 키워드부터 잡아주시죠. 자, 제주입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알고 계시죠? 4월 3일. 그렇습니다. 1948년의 4월 3일.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다들 보셨을 텐데 제주 4.3 사건이 네. 있었던 날입니다. 제주에서 일어난 이 민주항쟁 속에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그분들을 추모하면서 네. 오늘 또 제주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 무겁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띄워주세요. 제주 아일랜드. 네, 제주하면 여행이죠. 그래서 여행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좀 재밌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국내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여행하고 싶은 순위가 아니라 네. 자, 보시죠. 미주 한인들입니다. 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분들이 국내 여행을 한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과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네. 빠졌네요. 제주도 뺐습니다. 사실은 저 랭킹에서 원래 2위가 제주도였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위가 아니네. 부동의 1위가 제주도일 텐데 제주도를 제친 지역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추측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미주 한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국내 여행지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릉, 속초, 울릉도, 독도, 경주, 서울, 부산 중에 저는 그래도 독도가 아닐까? 왜요? 우리 땅. 그렇죠. 뭔가 약간 애국이 느껴지기도 하죠. 네. 독도는 우리 땅.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들어요. 우리에게는 뭐 서울이 너무 익숙하고 굳이 서울로 관광을 놀러가 싶을 텐데 외국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내 나라의 수도라는 이 맞아.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도 추측을 해주시길 네. 바라고요. 자, 유튜브 잠깐 또 볼까요?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투표창을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를 꼽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울릉도 깊은 바다님, 그리고 제주의 한 표, 08님의 의견도 나와 있고, 네. 귀숙님은 1위가 부산 같다라고도 하셨네요. 오. 자,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이것도 잊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 이벤트 아래에 있죠? 저기 보이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찍고 들어오시면 구독 이벤트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신청하고 네.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이렇게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 상관없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선물 많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통통 코인 수만 원 상당의 4만 원 정도 아니었나? 수백만 원 얘기하고 싶은데 수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 통통 코인 네.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토마토 대표 프로그램의 방송 요약본을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 모시고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입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님,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골라봤는데, 아주 닉네임이 사랑스러우시네요? I love you. 네, 알라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알라뷰님의 종목은, 이거 뭐 워낙 묵직한 종목이 하나 왔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그쵸. 코스닥의 시총 1위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으로 가보죠. 자, 에코프로 BM 28만 9천 원에 보유하셨고 10% 비중입니다. 뭐 이 가격이면 정확히 언제 매수하셨는지 추측이 쉽진 않지만 뭐 얼마 전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30만 원 근처까지 최근에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추매는 못하는데 이대로 보유를 해 나가면 수익 보기가 힘들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확실히 3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또 다시 밀리고 있으니까 네. 이거 이대로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닌가? 아마 실망감과 함께 궁금증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최병훈 전문가님, 에코프로 BM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익 보기 힘들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익 보는 것은 투자자의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다리는 시간. 저는 한 번 사면 10년도, 20년도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든지 팔아야 될 이유 없으면, 그럼 당연히 이익 나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1개월에서 3개월을 보유하니까, 그 정도라면, 손해 날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 짧게 매매를 한다면 기술적인 차트를 보고 해야 되고요. 비중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요즘 화요일 날 6시부터 7시까지 재변을 끝내주는 집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형주하고 하는데요. 고스피 100 대형주고 이것도 코스닥 150인데 전체적으로 대형주니까 24조의 시가총액이 24조인데 지금 30만 원 샀으니까 거의 상구이 씨 한 28조 정도 내외에 사셨어요. 이렇게 시가총액을 보고 과연 28조 정도 내가 사면 이게 비싼지 싼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막연하게요. 여기저기 방송에 뭐 전문가들 의견은 다 달라요. 대다수 뭐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 전문가마다 단기적 전문가도 있고 단타 하시는 분도 있고 장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투자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종목에 대한 에코프로 BM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뭐 내년까지는 당연히 회복되고 좋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무쌍이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누구 얘기를 들을지는 최종적으로 듣는 사람의 시청자나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본인 스스로 알아야 되잖아. 알아둘 수 있는. 저는 10% 살 바에 주식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 수익 보기 힘들까 하는데 추매는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주식도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금이 없다는 얘기죠. 추가 매수를. 자, 그러면 지금 테슬라 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업황이 안 좋으니까 2차 전지, 전기차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정관념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이때 만약에 3월 25일 날 이 주식을 샀다면, 좀 더 생각을 하고 샀어야 된 거. 주봉 차트를 보시면,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정확히 제가 보는 목표가에 샀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목표가에 샀기 때문에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매도 시점에 사신 거예요. 주봉을 보면 박스가 상다니까 정확히 29만 5천이 목표가예요.
밑에 22만 원대 사시면 그러면 지금 박스권 왔잖아요. 그럼 이제는 박스권을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어저께 제가 채권 끝내주는 집중투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형주인데 대형주들 뭐 집중투자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종목 업황이 둔화되고 있고 아직까지 1분기 실적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투자하면 안 된다. 노 이렇게 했어. 비중 집중투자 30%에서 50% 사는 건 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럼 10% 정도 비중은 내려가 물 타면 되잖아요. 어차피 성장하는 주식이니까 내년 전에는 25년도 26년도 성장하니까 그러면 실적도 다시 제대로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 현재 상태는 그러면 내려가면 물 탈 수 있으면 만약에 18만 원 붕괴된다면 추가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까지 끌고 가는. 그런데 단기적인 거라면 매수 시점이 잘못된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스토캐스틱도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째 가일권을 샀기 때문에 손절선이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이 손절선은. 그 손절선이 28만 5천 원이에요. 거기서 손절 안 했으니까 지금 4만 원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번에 이 저점도 붕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저점이란 것은, 여기죠. 자, 그러면 한 20만 원이에요. 제가, 포스코 푸첸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비엔도 제가 여기서도 다 맞춰줬습니다. 40만 원대에서 28만원까지 내려갈 거다. 그래서 30만 원 초반에 왔을 땐 20만 원, 30만 원 붕괴됐을 때 18만 원 찍고 올라갈 거다. 정확히 18만 7천 찍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더블 정도 가겠죠? 그럼 36만 원 정도 가야 되는 못 가고 35만 원 내외에서 다시 빠졌습니다. 33만 원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저점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으면 여기를 깨지면 다시 이 18만 원도 깨지고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지만 그 전까지 모멘텀이 별로 없는 거죠. 뭐 1분기 실적도 잘 안 나온다면 작년이 잘 안 나오겠죠. 그 2분기 실적도 개선 안 되고 내년 정도 돼야 의미 있는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27년도 양극재 27년도 실적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 정도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제가 반전할 걸 좀 봤는데 내년 정도부터 좀 크게 이 돌파 내년에 58만 4천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 기술적으로 보면 저는 추가 하락이 좀 예상된다. 그렇게 만약에 지금은 10%니까 손절하지 말고 갖고 있다가 많이 빠졌을 때 18만 7천도 붕괴되고 저 밑에 내려가면 그때 물 타서 내년까지 좀 끌고 가는 걸 권해드리는데 만약에 손절하고 싶으면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24만 원 6천 원인데요. 뭐 24만 원 정도 깨지면 손절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나중에 하든지 하시는 게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반등시의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27만 원입니다. 단기적인 겁니다. 이번 달에 27만 원 정도 가면 다시 팔고 재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네. 일단 27만 원 정도까지 해서 매도를 해보셨다가 나중에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 공략할 기회를 다시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안에 상승률을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분들이 내 종목이 아니어도 관심이 많이 가질 만한 그렇죠. 그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상담에서 이 종목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채팅창에서 조금 걱정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 최민식 배우께서 이쪽 오셨습니까? 오?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금투세 폐지, 금투세 반대를 외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08님, 그렇죠. 대장주가 이거 암울하다 보니까 지수 분위기도 쉽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곰미남님 일진전기 보내주셨고요. 네. 자, 최민식님 사연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금투세 반대를 금투세 바꿔! 근데 최민식님 사진도 이래가지고 굉장히 진짜 배우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유니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9,07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시고요. 리치맘링의 종목입니다. 오늘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건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평단가를 살펴보니까
오늘 고점 부근에 네. 지금 들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괜찮은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 관련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실적 나오고 나서 그때 하시든지 지금은 하락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대다수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 3월 달에 중소형주는 거의 고점을 찍었다. 대다수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많이 안 올라갔던 삼성전자 관련된 전공정, 반도체 전공정이라든지 미세화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관련된 이제 소재는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올해부터 매물이나 이제 이런 것도 좀 나아지고 있고 특히 미세공정 투자가 선단 투자는 하반기부터 좀 나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길게 보면 추가 매수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윗꼬리에 달고 있는 연봉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눌림목을 준다는 거죠. 눌림목을 주고 가더라도 가기 때문에 그 눌림목 구간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밑에 8,000원, 8,400원, 8,000원. 자, 그러면 이 주식은 지금 거래가 그전에 이렇게 있다가 못 갔잖아요. 아직까지 거래가 못 갔어요. 반드시 거래를 실린 동반한 것을 강하게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습니다. 싸게 산다고 맨날 내려가면 손해났으니까 물타기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단가 낮출 수 있지만 좀 더 시장이 나쁘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는 좀 조심하면서 일단은 길게 보더라도 21년도 이 고점 16,000원이잖아요. 이 고점을 실적으로 증가되기는 아직은 올해는 아니다. 내년 정도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서, 최소한 눌림목이나 아니면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갈 걸 보여서, 그래도 주가는 추세적으로 보면 12,000원이나 14,500원 정도 목표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9,000에 사서는 이 30%밖에 안 되는, 소형주죠. 그래서,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현재는 추가 매수보단 보유를 했다가 추가 하락하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한 8,000원 정도 이 저점이 될까지 장이 나빠가지고 실적도 안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나올 거니까 그럼 안 나왔을 때 그때 훅 빠지면 추가 매수해서 하반기가 들고 가면 이익이 날 걸로 보여서 목표가는 하반기 올해 연말까지 목표가는 12,500원 정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여기 다 깨지는 한가입니다. 그래서 7,500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니셈에 대해서 진단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자리인지 한번 여쭤봐 주셨는데 길게 보면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이지만 가능하다면 실적을 보고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잠깐 좀 볼까요? 네. 퍼플라트님께서 애거리들 책글도 가려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가려서 못 읽을까봐 이거 얘기할게요. 레기저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미주 한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국내 여행지가 어딜까 이거였거든요. 5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5위 어딘가요? 경주! 우와, 고동님 뭐예요? 아니, 고동님께서 방금 전에 갱주 외쳐주시자마자 지금 경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경주는 생각보다 순위가 낮아서 놀랐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왜요? 경주. 예쁘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요즘 들어서 특히 경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늘어났죠? 오. 네, 경주가 5위로 꼽혔습니다. 갱주. 그런데 미주 한인분들, 미국 사는 한인분들이 보시기에는 여기 5위로 꼽아진 것 같고, 서울과 부산, 이런 쪽이 더 많이 투표가 나왔네요. 강릉, 속초와 울릉도, 독도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경주를 이긴 국내 여행지는 또 어디일지 4위부터 더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네.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김경환님의 종목입니다. 이거 가는군요. 의료 AI 하면
1번으로 떠오르는 네. 바로 그 종목입니다. 루닛 가보죠. 자, 루닛의 매수 단가가 65,000원이십니다. 비중은 6.5% 갖고 계시고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진단 부탁합니다. 루닛 뭔 일 있나요? 하셨는데 오늘 2% 내리고 있고 왜 뭔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네.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기억하시죠? 의료 AI의 정말 열풍, 맞아요. 루닛의 주가 상승을 대단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올라갔었는데 이 13만 원대 고점 찍고 나서 지난해 9월부터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때 고점에 비하면 지금 반 토막도 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닛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루닛입니다. 지난해 정말 대단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꽤나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좀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것보다도 올라갔다가 시세가 다 끝나고 이제 내려와서 황량한 들판에 다들 전쟁하고 끝난 전쟁터에 가서 내가 뭘 먹겠다고 하는 거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강풍이 불어닥치면 남는 것은 쓸쓸한 그리고 손실 그 자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한참 전쟁 터질 때 같이 전쟁을 참여하든지 아니면 전쟁 끝났다면 가히 더 쳐다보지 말아야 돼. 다시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단순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의료에서 적용해서 안 관련된 것도 요번에 ACCR 4월 5일부터 열리는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7가지. 그럼 그때 잠깐 뜨면 팔고 나오시고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는 어떤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게 모멘텀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내가 모멘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남들보다 먼저 알든지. 남들보다 먼저 한다면 밑에 쌀 때 사는 거고요. 남들보다 모르면, 늦게 모른다면 결국은 남들을 알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식을. 그래서 계속 제가 여기서는 그만한데 매도를 계속 말씀드린 게 이미 끝난 주식입니다. 그죠? 끝났다는 것은 큰 시세가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빠져가지고 한참 시간이 흘러야 돼요. 20년도, 21년도 초반까지 코로나가 강풍을 불어닥칠 때 관련된 주식이 많이 10배 올렸죠. 지자리 다 내려왔다. 시즌 같은 것도 보시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나 이런 쪽은 내려왔을 때 싸다고 사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상적인 가격은 과거에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2만 원대에서 거의 13만 갔다가 내가 아직까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올라가면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바이오존인데 오늘 2%밖에 안 빠졌어. 2.7. 무슨 일이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현재. 이제 ACCR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뛰겠죠 한번. 그때 매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등락폭이 아주 심합니다. 일단 바이오 좀 예를 들어서 레고캠 바이오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저께 11% 빠졌어요. 그러다가 오늘 또 3, 4% 올라갔잖아요. 그죠? 등락이 심해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거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락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정도 매매할 수 있는 거 해야지. 지금은 이 정도 빠진 것은 별로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은 크진 않는데 또 비중 6.5%를 사서 그러면 만약 이게 앞으로 AI 의료 관련된 것은 성장을 합니다. 최고의 주식이에요. 그러면 내려갔을 때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해서 한 수익이나 한 100% 정도 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정도 하면 지금도 비중 적게선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번에 다음 주 초까지 이슈가 나오면 그때 보고 팔고 나오면 이슈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한 7만 7만 원 이렇게 이 정도 6만 3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사신 가격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요. 호재성 나오면 그때 본전 빠져나오고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만 3천이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입니다. 네. 네, 손절가, 목표가를 다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반등시에는 매도, 빠져나오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지수 자체가 좀 퍼렇게 멍들어 있다 보니까 네. 절파고 TV님께서 퍼렇다 퍼레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가 오늘 너무 흘러내리죠.
네, 오늘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날이기 때문에 종목 진단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도 크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냉정하게 잘 맞아요.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상승했을 때 그때 판단을 속 시원하게 해주셔야 네.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종목 진단 요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 중에 한 가지를 채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쪽에서 시세가 그래도 잘 나와주고 있는데 네. 노수영님의 종목입니다. 일진파워 16,000원, 비중은 7% 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왔는데요. 17,000원 정도의 평단가면 거의 작년 5월 달쯤에 쭉 밀려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는 한 12,000원, 13,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제 관련된 변압기 관련된 주식은 잘 가요. 그다음에 원자력이나 뭐 수력이나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부품이나 솔루션 한 회사들은 조금 더 약하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건 변압기 관련된 수출이죠.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시면 재룡전기는 오늘 또 급등하잖아요. 물론 급등 2%밖에 안 올랐지만 오늘 2%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가면 만약에 사고 싶으면 뭐 전기라든지 이런 거 사고 싶으면 그 중에서 가장 잘 가는 주식을 그냥 사면 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가장 잘 가는 게 가장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테마죠. 어차피 테마주하고 모멘텀 플레이 한다면 그러면 일진파워는 안 갔잖아요. 그죠? 안 가고 과거에 일진파워 16,000원에 샀으면 16,000원이면 언제 샀죠? 한 달에 샀네. 그죠? 저 위에 3만 원 갔다가 아마 여기 사신 거네요. 16,000원이면 이때 당시 작년에 봄에 샀다든지 봄에 샀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보세요. 3만 원 갔다가 22년도 내려와서 뭐 그래도 많이 싸게 내려왔네? 그러면 사면 싸게 내려온 게 아니죠. 그냥 테마적으로 잠깐 테마로 불려서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냈는데 내려오니까 사니까 물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시 또 어떤 테마가 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최근 테마도 불지 않는 거예요. 뭐 변압기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외 이렇게 그냥 일창 물린 거예요. 그래도 뭐 조금 더 모멘텀이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보유했다가 다시 저항선이 여기가 최고가가 14,000이잖아요. 그럼 반등 시에 손절을 하고 싶으면 이 매물을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 거래가 좀 실렸는데 지금은 최근 거래 안 실리잖아요.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시세가는 거래가 막 실리면서 여기 돌파를 하면 이 15,640원 돌파를 여부를 체크하면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초보자들은 남들 이야기 듣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닫고 그냥 회사 내용도 하나도 분석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판판이 깨집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매출도 얼마 늘지 않아요. 5%. 작년 줄었잖아요. 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성 그러는 주식은 지금도 비싼 주식이다. 그래서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는데 목표가는 13,500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2,000원 드리겠고 현재는 보유했다가 반등 시에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진전기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일진파워요. 경우에 죄송합니다. 네. 일진파워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남아있으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네. 단기적으로 13,500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제 머리 때문에 내려.
시장이 창호양 머리랑 그래요. 완전 커플링이에요. 하필 내리고 왔을 때 지수가 내려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올백 요청과 함께 김무스 요청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올백은 사실 정말 고난도의 헤어스타일이거든요. 조만간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김무스 머리로 한번 부탁드려요.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샵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조만간 한번 시도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 네. 레기쇼 주제 오늘 4위 한번 알아보고 4위 가겠습니다. 자, 제주 특집이에요. 미주 한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국내 여행지를 골라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여기서 2위를 기록했고 나머지 순위를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5위가 경주, 4위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자, 공개해 주시죠. 자, 4위는 서울. 서울이었습니다. 수도 서울을 그리워하는 미주 한인분들이죠. 11.8% 이렇게 투표가 나와 있네요. 자, 경주와 서울이 있고 이 위에 부산, 울릉도, 강릉, 독도, 강릉, 울릉도. 속초 네.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3위부터 다시 한번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빠님께서 네. 만약 창호행의 머리가 삭발이면 우리 지수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런 일은 안 됩니다. 반짝반짝거리니까 시장도 반짝반짝거릴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갈게요. 참고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 탈모도 일어나지 네.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원, 성원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을 가기 위해서 두 번째 전문가 한번 모셔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바로 한번 네.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저희가 딱 지금 타이밍에 부르기 적절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하락 멈추자님의 종목인데요. 자, 하락 멈추자님은 이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종목이 좀 아쉬운 종목이기도 하네요. HL 만도를 갖고 계십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사실 정말 안 갔던 종목이죠. 자, HL 만도 매수 가격이 51,063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적지가 않아요. 30%를 갖고 계십니다. 자, 작년에 사서 지금까지 계속 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내려갔으니까요. 실적이 나쁘지도 않고 주가도 저평가 구간인데 너무 못 가 답답합니다. 내년 초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데 수익 가능할까요? 목표가 및 전망 진단 부탁드립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외쳐주셨어요. 자, HL만도 그렇습니다. 진단을 저희가 몇 번 도와드린 바가 있는데 참 다 똑같은 의견이시죠. 이게 이렇게까지 나쁠 이유가 있나 싶은 건데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HL 만도입니다. 51,000원대에 30%. 이거 지금 계속 내려가거든요. 올라갈 타이밍 안 나옵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종목 선정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탁월하게. 예, 실적도 계속 우상향이고, 근데 작년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도 실적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PBR, PBR 관련주기도 하고, 그다음 시가총액이 너무도 지금 저평가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 한 3,500억. 예. 근데 이제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는 3,500억인데 별도로 했을 때는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죠. 어쨌든 간에 연결 기준으로 이제 보니까요. 지금 시총이 1조 5천억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별도로 봤을 때는 결산을 실적이 좀 안 좋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주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입니다. 수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개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종목군들도 이번에 현대기아차 움직일 때 전혀 안 움직였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 같이 움직였죠. 이게 무슨 얘기냐? 1분기 때는 외인들, 선도 세력이었던 메이저 외인들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 편식을 했죠. 편식.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만 매수했고, 그다음에 금융주 위주로 매수했고, 전기 전자 쪽도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전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못 움직였다 그러면 1분기까지는 대형주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만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그동안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거래소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1분기 때 대형주 대비해가지고 거래소는 5분의 1 정도, 코스닥은 거래소 3분의 1, 코스닥은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못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는 이제 중소형주들도 좀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월봉 보시면은 원래는 그 지난달이 그 맥점이었죠. 지지 맥점이었어요. 크게 이제 큰 흐름의 로고 차트 이렇게 보시면 예. 이 레인지 안에 살짝 들어왔는데 지난달이 그 맥점 구간이고 월봉에서 거래가 지난달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나 아니면 이번 달 말 정도에 좀 올라올 것 같은데 반등이. 예, 이번 달 안 오면 다음 달에는 거의 뭐 확률적으로 한 80% 이상 이제 반등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하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칠, 하락 7파 구간이죠. 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 하락 7파까지 나오면 진짜 웬만하면 확률적으로 80에서 90%는 기적 반등에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반등이 들어왔을 때는 1차는 4만 원에 4만 5천 원. 왜냐하면 4만 5천 원이 또 직전 그 고점 저점 지지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좀 상당히 좀 강한 저항이 돼버리는 반등 나올 때는. 그래서 좀 지루하니까 우선은 4만 원에 4만 5천 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일단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은 올 하반기까지 보게 되면 뭐 매수가 한 가격 이상까지 가려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을 좀 기다리시고, 단기든 중기든 우선 홀딩, 그리고 절대 4만원 아래 아니면 4만 5천 원 아래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를 하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예, 터널로 비유하자면 거의 한 900m, 1km 터널 중에서 한 900m 정도까지 왔다. 한 100m만 더 가면 이제는 햇빛을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달 말까지 좀 더 인내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오래 내려왔습니다. 네. 걱정도 많으셨을 테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낙폭을 줄이는 일만 남은 네. 것 같습니다. HL반도 도움을 드렸는데요. 하락 멈추자님 그 이름 그대로 하락 멈추고 수익까지 뻗어갔으면 좋겠네요. 종목 진단 하나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삼성전자가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읽어도 될까 싶긴 한데 뭐죠? 그만 좀 가라라고 설병란님께서 일단은 얘기해주고 계신데 그래요. 아무래도 수급이 이쪽으로만 좀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힘내주면서 지수 잘 버텨주길 바라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오후장에 더 힘내가지고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뻗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네. 종목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까 전에 저희가 HL 만도를 살펴봤잖아요. 자동차 대표 종목 중에 한 가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준현님의 종목이고요. 현대모비스 평단가는 27만 2천 원, 비중은 30%입니다. 비중이 꽤 실려 있으신데 이 평단가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오게 될지 계속 빠지기만 해서 고민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27만 원까지 올랐다가 이내 좀 빠지는 모습이 네.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못 판 걸 좀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들고 할까요? 그리고 밸류업 관련 종목군들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외인들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끌어올리면서 현대모비스 저점이 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달 저점 주고 나서 3월 중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보통 3개월 정도 올라왔잖아요. 2달 반 정도. 그죠? 저점에서 한 5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주가가.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앞서 그 삼성전자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그 왕은 누굽니까? 삼성전자죠. 왕이 죽어야 백성이 산다. 예, 마치 그냥 그 외래어종 그 가물치처럼 삼성전자가 시장 전체 수급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가물치가 막 꼬리 흔들고 조그만 연못에서 날뛰면 우리 그 참붕어라든지 토종 물고기 같은 경우는 다 숨어버려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수급 현황 보시면 이게 3월 20날부터 어제까지 이제 거래소 전체 수급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3월 20날부터 삼성전자 급등이 나왔잖아요. 요 열흘 동안 코스피 전체 외인들이 매수한 게 6조 거의 4천억 되거든요. 3,900억. 근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만 5조 4,500억을 매수했어요. 하이닉스가 6,800억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 6조 1,3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에서 요 기간 동안 외인들이 6조 4천억 가까이 매수했는데 그중에 96%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수급이 안 붙죠. 그렇다면 뭐 기관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면 괜찮은데 기관도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한 종목만 1조 5천억을 매수했어요. 전체 코스피 매수한 게 9,500억인데 다른 쪽은 지금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등해시하고 있다는 얘기, 안 보고 있다는 얘기.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식이었다는 얘기 지금까지. 다른 종목 주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급이 쏠릴 때는 특정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인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밍도 좀 늦게 잡고.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우선 좀 꺾여주고, 뭐 하이닉스가 조금 수급이 좀 빠져나와줘야, 그래야 뭐 현대모비스가 반등이 나온다든지, 아니 뭐 최근에 현대차도 이제 같이 대밀리잖아요. 이런 쪽에서 이제 수급이 또 붙겠죠. 아까 뭐 HL 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현대모비스도 그대로 홀딩 하시고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민다 그러면 60일선 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작년 2022년도부터 이 박스권,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계속 박스권을 만들다가 올해 그 2월달, 3월달 돌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지간하면 기술적으로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는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반등이 나오는데 뭐 하반기까지 보게 되면 뭐 직전 고점이었던 27만 원 충분히 돌파 가능합니다만은 뭐 단기적인 관점에 보셨다 지금 물리셨다 그러면 사신 가격 조금 못 미치는 지점. 그죠? 예,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26만 5천 원 아니면 또 반등 준다 그러면 27만 원에서 일단 빠져나왔다가 지금 요 정도 가격대 아니면 한 23만 원 전후에서 매수해야 그래야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추세적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반등 나오면 그 매수가 전후에서 일단 현금하셨다가 이후에 좀 기다리시면요. 현재 가격 이하까지 다시 한번 눌림을 줄 겁니다. 그때 재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홀딩 반등 시에 큰 손실 없이 일단 현금화 하시고 다시 한번 눌림 줄 때 예, 그때 한번 재매수 낮게 좀 잡는 전략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좀 현금화 일단 당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가 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도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수급이 싹 다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시세를 잘 내줘야 되는데도 잘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만 원 전후의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노려보자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가물치기가 나와가지고 네. 삼성전자가 가물치다 이러면서 아스트랄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윤재커가 제가 사진 보여줬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생긴지 몰랐는데 뭐 그렇게 무섭게 생긴. 그래요. 네. 좀 큰 그 물고기 네. 생각하시면 될 텐데 삼성전자가 그만큼 크다는 말씀이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그 오늘 레기쇼 주제 요거 3위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네. 또 종목 진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미주 한인분들이 꼽은 국내 여행지입니다. 5위가 경주였고요. 네. 4위가 서울. 그 다음에 그 위는 또 뭘까요?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서울과 부산, 대한민국의 1위, 2위 도시죠. 부산이 12.6%로 나와 있습니다. 수도 서울도 의미가 있지만 부산은 아무래도 확실히 또 관광지로서도 명성이 네. 있는 곳이잖아요. 바다도 저렇게 시원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3위로 꼽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우, 시원한 바다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게 딱 두 군데네요. 강남과 속초, 그리고 울릉도, 독도입니다. 독도. 자, 그러면 과연 이 두 곳 중에 1위는 어디일지 여러분의 의견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가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무흔님의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VT 가보도록 할게요. 자, VT의 매수 가격 19,810원. 가격은 상당히 높게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죠? 오늘 7% 올라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확실히 화장품적으로 분위기를 좀 받아가는 것 같은데 2만 원대 넘겼고 전고점이 지난해 11월에 2만 1,000원대거든요. 과연 전고점 뚫어낼지 맞고 떨어질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무은님께서는 장투가 가능할지 여쭤보셨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VT입니다. 장투가 가능할지 여쭤보셨는데 지금 판단 내릴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VT는 아마 고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지금 살짝 돌파 직전인데요. 월봉에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 매물을 조금 이제 소화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거래가 없으면서 특히 지난달 이번 달 V자로 지금 직전 고점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뭐 전고점 돌파를 하리라 보고요. 차트를 이제 길게 보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정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주가가? 예, 최고점이 뭐 99년도 뭐 100만 원이었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2012년도 있죠. 2012년도. 여러분들 월봉 차트도 이렇게 길게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2012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여기서 대량의 거래 터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대량의 거래 그 매물을 그 12년 만에 지금 소화를 하고, 근데 이제 기간도 일본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이제 9월 달에 그 11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조정 나오고 어느 정도 좀 많이 한 6개월 정도 조정이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이 고점의 물량을 소화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이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초반대인데 올해 잘하면 한 9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영업이익 대비해 가지고 현재 시총도 높은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 12년도 이 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해버리면 이때는 N자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3만 원까지도 뭐 N자로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이후에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16,000원, 17,000원 더 짧게 보시면 17,500원, 17,000원까지만 안 깨고 조정이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좀 끌고 가도 되고요. 올라갔을 때 뭐 이번 주 돌파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한 3만 원 라인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충분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니까 일단 홀딩에 나가면서 일단 1차 목표가를 3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입니다. VT는 아주 좋은데요. 네. 지금 2만 원을 막 뚫어냈는데 전고점 뚫고 올라가겠습니다. 보유해보셨다가 높아요. 3만 원까지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3만 원 이야기까지 체크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VT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지금 네. 채팅창에서는 랭킹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속초 못 가보셨다. 울릉도도 안 가보셨다. 그런데 속초가 참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잠깐만요. 왜 이건 안 읽어요? 왜요? 버스 대절해서 뭐 어디 가자니까요. 윤재거가 버스 아니, 대절하라고. 일부러 안 읽은 게 아니고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요. 버스 대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쵸? 벌써 1시 50분이 다 되어 갑니다. 자, 종목 진단을 하나 더 붙여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리님의 종목이고요. 삼성중공업 오늘 소폭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 8,900원입니다. 평단가가 5% 들고 계시고요. 단기로 보고 계신 것 같고 얼마에 매도하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왔습니다. 오늘 고점 부근이 한 8,900원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소폭 손실을 보고 있긴 한데 단기적인 목표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그 조선업종은 좀 길게 보시면 좋습니다. 5%면 저 같으면 이제 하반기까지 볼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단기라고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단기면은 이제 항상 지정 고점 돌파하면서 그 단기적으로 이제 월봉에서 이제 저항 라인이 어디입니까? 예, 10,000원 구간에 지금 물량이 좀 많이 산재돼 있죠. 2016년도, 17년도. 그래서 단기 목표가 일단 10,000원 설정하시고, 조선주, 삼성중공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선주는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슈퍼 사이클 초입 구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 8년도에 뭐 거제도 강아지들도 입에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 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업종이 워낙에 호황이어서.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오는 그 호황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단기로 일단 그렇게 보시고 대신에 중장기로 앞으로 또 이제 거제도 강아지들이 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입에 물고 다닐 겁니다. 내년 정도 가게 되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자. 그래서 단기, 중장기 홀딩, 단기 목표가는 한 10,000원 전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10,000원 정도 얘기해 주셨고 조금 전에 네. 그 비유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강아지들도 10,000원짜리를 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맞습니다. 김홍만 전문가님의 종목 진단 내용 듣다 보면 와 이거 어디서 대본을 가지고 오셨나 미리 구상하셨나 싶을 정도죠.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요. 찰명남님의 이야기 그냥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비유 지린다 역시. 그러면서 와 그래요. 그리고 오늘 가나다님은 네. 직접 강아지가 되고 싶으신데요. 아니 참 장 부리기가 네. 쉽지 않은데 이 김홍만 전문가님 진단 내용 이야기 듣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마음에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행복감 더 느껴볼게요. 종목 진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좋아요.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유튜브에 도키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요 종목은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입니다. 매수 가격 3,845원, 10%거든요. 현재는 지금 매수가보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 같은데 드림 시큐리티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드림 시큐리티 갖고 계시네요. 이 보안 관련해서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크게 반응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보안 관련주가 작년에 뭐 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급등이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시장은 좀 많이 못 올랐습니다. 뭐 엑스게이트부터 해가지고 저도 이제 드림 시큐리티 이 기업 뭐 라운 시큐리티 같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차 산업의 꽃은 뭡니까? 보안이죠. 그 보안이 안 되면 뭐 해커들이 해킹해버리면 뭐 자율주행이건 뭐 AI이건 뭐 드론이건 로봇이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겠죠. 해커들이 해킹해버리면. 보안이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주는 그 4차 산업의 일단 성장성 믿고 아마 갈 것 같아요. 차트가 얘도 지금 마찬가지. 원래 여기서 이제 올라갈 그런 구간에서 앞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워낙에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소형주를 외면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달 후반? 그러니까 지금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차트가 딱 보시면 정확히 맥점이죠. 맥점. 월봉에서. 요 트렌드, 요 추세선 하고 나서 요거 돌파하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언제부터 2018년도부터 이어졌다 하락 트렌드 돌파하고 나서 지금 안차가는 그런 구간이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추세를 연결해 보더라도 월봉에서는 지금 정확히 매수 맥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면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좀 홀딩에 나가시고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이제 월봉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 요것도 제법 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기는 그 직전 고점 여기서는 뭐 4,000원 그냥 돌파할 것 같아요. 뭐 내일에도 거래 나온다고 뭐 바로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8월달 작년 8월달 고점이죠. 4,400원 라인 정도 일단 보시고 저는 보안 관련주 같은 경우도 길게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장기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4,400원에서 절반만 챙기시고 나머지 반은 좀 더 끌고 가는 전략.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강력 홀딩 네. 나왔으니까 이 한마디 믿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마지막 종목 진단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김용만 전문가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벌써 시간 좀 다 됐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입니다.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면서 오늘 제주를 키워드로 여행으로 가봤습니다. 네. 사실 이 순위의 2위가 제주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두 곳이 나란히 1위와 3위거든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국내 여행지는요? 이곳입니다. 역시! 울릉도와 독도였어요. 네. 윤지 앵커가 얘기했던 그 말 그대로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애국심이 절로 살아나는 네. 그 미주 한인분들의 선택이었던 거죠. 독도, 울릉도가 14.9% 1위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강릉, 속초 요새 뭐 많이 가시죠. 그렇습니다. 네. 주말에도 사실 서울 분들도 네. 쉽게 갈 수 있는 곳인데 날씨도 좋아지니까 그쵸. 바닷바람 한번 쐬고 싶기도 하네요. 네. 자, 여행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유튜브 구독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띄워드릴게요. 저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구독 이벤트 선물을 드립니다. 그쵸. 통통 코인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또 방송에서 요약본을 드릴 테니까 저희 투자하시는 데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랭킹쇼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을 진단해 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